자, 안녕하세요. 어느덧 새해가 밝았네요. 2021년. 2020년 우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수업, 종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네요. 20차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차씩. 무엇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를 먼저 제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 파트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자원을 갖고 우리가 주로 공부했었죠. 어떤 자원들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가, 그 가운데서도 특히 에너지 자원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어디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어디서 많이 소비되고 있는가, 그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 인간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지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제목에 쓰여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또는 지속가능한 개발,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개의 진짜 뜻은 무엇인가, 그것부터 이제 알아보는 게 우리가 이번에 공부할 부분입니다. 자, 교과서는 284쪽입니다. 284쪽. 준비하실까요? 자, 284쪽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 작은 제목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필요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네 줄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밑줄 그으면서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말이니까 머리에 숙지해 놓도록 한번 하죠. 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그거 이렇게 네모에 넣어놨어요. 이렇게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성장, 경제를 강조하죠. 이게 오늘날 사실은 나온 얘기예요. 경제성장. 그리고 또 하나가 환경보호죠. 이건 전에부터 우리가 매우 중시 여겼던 그런 개념입니다. 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이 나오면서부터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왔었죠. 환경보호 또는 환경보전, 이런 말들을 써왔습니다. 환경 문제 이렇게 다뤄줘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사회의 안정과 통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의 안정과 통합. 때에 따라서는 이걸 갖다가 사회 정의, 이렇게도 표현해 줍니다. 이런 세 가지가 균형을 있게 발전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속가능성이란 말이 무엇인가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죠. 지속가능성, 꾸준히 발전을 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 가능성을 책에서는 미래 세대가 사용할, 미래 세대가, 선생님이 늘 강조했어요. 지속가능한 발전은 우리의 후배, 우리의 후손들이 사용할, 지구는 하나다. 그 지구를 갖다가 우리보다 더 오랫동안 더 뒤에 살 그들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남겨주고 우리는 가야 될 것인가, 이쪽을 생각하는 게 지속가능한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환경, 사회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필요를 충족하되 누구를 생각한다?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 여기서 미래라는 말, 우리 후손이라는 말, 이건 반드시 머릿속에 꼭 놓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이 왜 필요할까? 고등학교 공부는 사실만을 공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를 늘 따져준다고 그랬어요. 왜 필요한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에는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자원고갈 앞에서 가로 열죠.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빈부격차의 확대, 갈등과 분쟁, 뒤에서 가로 닫죠. 이런 다양한 문제를 겪고 그 다양한 문제가 무엇 때문에 나타났냐는 얘기죠.
바로 현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세대는 대단히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너무너무 불행하고 곤란하고 힘들게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정된 지구의 자원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 환경을 파괴하는 오늘날의 생활 방식, 우리의 생활 방식이야 지금. 우리는 반성해야 되죠. 이런 우리의 생활 방식은 현 세대의 안정적인 생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권리까지 빼앗는다. 거기 미줄까 그랬어요. 미래 세대의 권리를 우리가 앗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미래 세대가 우리를 얼마나 욕하겠어요. 사실 너희들이 선생님 세대에 욕할 수 있는 거야. 너희 세대는 또 너희의 그만큼 뒤에 오는 미래 세대들한테 욕을 먹어서는 안 되겠지.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총체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지속가능한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죠. 지속가능한 발전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자연의 자정 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전, 주로 어디에 신경을 썼느냐? 요 환경보호에 신경을 썼던 겁니다. 그러나 요즘엔 환경만 갖고 얘기하지 않죠. 실제 생활과 연결되는 경제와 사회 정의적인 면도 생각해 줘야 된다. 그래서 맨 아래는 이런 게 통합되어야 된다 하면서 옆에 재미난 그림을 그려줬죠.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누가 환경보호와 예와 경제와 그리고 누가 사회 정의와 이렇게 같이 합쳐진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환경 문제 하면서 우리가 거론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죠. 환경, 생태계 파괴. 생태계 파괴 문제. 뭐 이거와 함께 연결되는 거 오존층 문제도 얘기했었죠. 우리 사막화도 얘기했었죠. 산성비도 얘기했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저것도 있네요. 뭐 저기 열대림 파괴. 열대림 파괴 문제라든가 요즘 뭐 황사 문제라든가 뭐 문제가 많습니다. 이걸 거론해 줄 수 있는 이런 환경보호 쪽 측면, 거기에다가 요즘엔 물도 들어오져 있죠. 물관리 같이 생각해 줘야 됩니다. 요즘엔 좀 더 심각한 것들이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들이 속 안에 아주 작은 비닐 조각이라든가 플라스틱 조각을 먹고 있는 것들을 위장에서 이렇게 끊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미세 플라스틱. 환경 호르몬 한때 굉장히 강조됐었죠. 전부 다 환경 문제와 같이 거론되는 겁니다. 이런 걸 대충 우리 묶어서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좀 폭넓게 생각하는 그런 면이죠. 이런 걸 갖다가 그러니까 하나뿐인 지구를 갖다가 우리가 더럽혀서 후손한테 주면 안 되겠다. 사실 여기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이거와 함께 경제 측면에 가장 얘기거리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역시 일자리죠.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 빈부차 이런 것들이 중시 다뤄지는 게 경제에 있어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와 함께 사회 정의 쪽, 이것은 일반적인 인간 생활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원 문제에서 같이 다뤄줬던 빈곤 문제라든가 가난이죠. 뭐 기아 문제라든가 굶는 것, 굶어서 죽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좀 더 폭넓게 얘기하면 인간의 건강 문제. 요즘에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 양성평등, 성평등 문제. 이것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꼭 같이 연결시켜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교육기회의 평등이라든가 다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요거 하나만 보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지속가능한 발전에 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활동해야 되는가를 다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285쪽 잠깐 보세요. 거기 자료일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 이렇게 돼 있죠. 두 가지의 그림이 있어요. 하나는 표고 하나는 표처럼 생긴 그림인데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렇게 돼 있는 것과 함께 우리나라 3차 지속가능 발전 계획 요거 둘 다 요 세 가지를 초점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한다? 같이 융합한다, 통합한다. 요 세 가지를 융합한다. 또는 통합한다. 꼭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둘러리에 한 토막으로 더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 그림도 이미 우리가 공부한 것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284쪽에 아래 자료 더하기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점점 더 커지는 생태 발자국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생태 발자국. 요즘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생태 발자국과 같이 생각해 줘야 될 용어가 생태 수용력이라는 용어입니다. 생태 발자국은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을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그 물건을 만들므로 해서 생기는 폐기물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합쳐서 필요한 땅의 면적을 얘기해 주는 거야. 따라서 이 땅의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쓰레기 처리라든가 우리가 편안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많이 만들기 위한 땅의 면적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크면 클수록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너희들 책의 설명을 잘 보면 이해가 되죠. 인간이 소비하는 자원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우리 필요한 거죠. 그걸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땅의 면적. 폐기물도 우리가 많은 물건을 만들면 걔는 당연히 수명을 갖고 있어요. 요즘에 웬만한 물건들은 그 수명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게 제4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이죠. 그렇게 짧아진 수명 때문에 무지하게 많은 쓰레기가 나오게 되죠. 폐기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쓰레기, 폐기물을 없애는 데 들어가는 땅의 면적이야. 그거에 비해서 생태 수용력이란 두 번째 줄입니다. 지구가 인간이 소비하는 자원과 서비스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것.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밑바탕의 공간이야. 그럼 누가 커야 좋은 거야? 누가 커야? 그렇죠. 얘가 커야 좋은 거죠. 적어도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런데 요즘엔 그게 아니고 얘가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게 그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아래 그래프. 뭐 나라는 조금 여기서 제껴놓고 그 두 번째 우리나라 1인당 생태 발자국과 생태 수용력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1960년대에서 70년대로 넘어가면서 생태 발자국이 생태 수용력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죠. 이게 문제야. 따라서 우리는 생태적인 면에 있어서 건강하지 못한 나라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야. 이걸 자꾸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것은 쉽게 늘어나지가 않아요. 얘를 줄이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CO2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게 나오게 화석연료를 조금 적게 사용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락 됐고요. 이제 쭉 넘어가죠. 거기 286쪽 보죠. 286쪽에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개인적 노력만 갖고도 안 되고 국가만 노력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같이 노력해야 돼? 그렇죠. 개인도 노력해야 되고 사회도 노력해야 되고 정부도 노력해야 되고, 물론 여기서는 기업이라든가 또는 국가라든가 이런 표현을 써도 괜찮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국제적인 환경 문제는 국제단체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아래 자료일, 로아스족,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인적 노력을 표현해 주는 건데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쭉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290쪽 한번 보죠. 290쪽. 290쪽 아래 오늘날을 4차 산업혁명의 시기라고 얘기해 주는데, 과연 그럼 1차, 2차, 3차는 우리가 이미 머리에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살짝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기관과 기계학으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 그래서 전기기관차가 나오고 그리고 전기기관을 이용한 배가 나오고 이러면서 산업혁명이 처음 시작됐죠. 방직기가 만들어지고 각종 기계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 여기 포인트가 대량 생산이에요.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갖고 쫙쫙쫙쫙 물건이 한꺼번에 무지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20세기 들어서면서 나타났던 현상이죠.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2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러줍니다. 그 다음 컴퓨터가 나타난 거죠. 이것은 20세기 중반 이후입니다. 1960년, 70년 이 정도 돼야지 이제 컴퓨터가 우리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것도 아주 기초적인. 그러나 그로부터 지금 3, 40년 지난 오늘날에는 엄청난 컴퓨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죠. 그게 바로 3차 컴퓨터의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주도한 3차 산업혁명. 여기서부터 사실은 인간들이 슬슬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4차에는 완전히 인간이 이제 잘못하면 찌그러들어요. 봅시다. 로봇, 인공지능, 유전자공학, 요즘 많이 대두되는 말들이죠. 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4차 산업, 그 이후에 또 새로운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또는 여러분들의 한 20년쯤 후배들이 공부할 때는 5차 산업혁명 해서 뭔가 틀린 그런 새로운 개념이 교과서에 적혀지겠죠. 자, 근데 그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그 아래 써줬습니다. 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된다. 아까 그래서 쓰레기도 빨리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수명이 빨라지죠. 여러분들 갖고 있는 핸드폰 바로바로 신형이 한 2년만 쓰면 또 새 거로 바꿔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투지폰 쓰는데요. 그런 자기 필요성이 있어 그런 거고. 그렇죠. 투지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정보를 좀 더 빨리 습득할 때는 답답한 마음은 물론 있겠죠. 근데 너무 저 안에 쏙 빠지면, 사실 너희들 전에 얘기했잖아. 제일 무서운 게 게임 중독이라고. 그게 거기서만 잘 빠져나올 수 있으면 스마트폰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하죠. 자, 갑시다. 끊임없이 다양한 영역 간 융합과 조합이 실현된다. 늘 그런 말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융합, 통합, 조합. 요즘 강조되고 있는 그런 말들이죠. 자, 그러면서 경제학자들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가장 강조되는 게 이거죠. 생산성, 효율성. 저 효율성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효율성에 그 옆에 그런 말 있죠. 인간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누가 대신하기 때문에? 기계 중에서는 누구? 컴퓨터가 훨씬 지치지 않고 일을 해주고 있죠. 무지하게 빨리 일을 하죠. 그래서 효율적이라는 얘기야. 대신 저희가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런 효율성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물론 그것은 환경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요.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경제적인 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빈곤에 더 허덕이게 되겠죠. 결국 이런 효율성이 강조됨에 따라서 반대쪽 측면에 있는 누가? 형평성이에요. 얘가 높아지면 형평성은 일반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저 두 개를 같이 만족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마치 우리가 윤리의 개념에서 자유와 평등, 얘를 같이 만족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죠.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이런 효율성을 강조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차하면은 모든 계층에서 요 평등적인 개념이 깨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얘기도 나왔었죠. 결국 요즘에 매우 문제화 삼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또는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에서 성적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소득의 불평등. 때에 따라서 더 요즘 가슴 아프게 얘기하는 것이 기회의 불평등.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성적인 불평등. 이런 불평등을 과연 오늘날 사회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자, 이 뒤의 내용들은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게 없는데, 그리고 앞에 선생님이 어느 정도 거론해줬던 292쪽은 생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미 여기서 거론했던 내용이 다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도록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짓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이제 1학년을 마치게 되죠. 2학년 여러분들이 몇몇 과목들, 특히 사회과학 계통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육과정을 선택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해요. 2015 교육과정이죠. 이거의 완성 단계가 2025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거로 인해서 지금 2학년 때 배워야 될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너희들이 선택한 과목은 특히 사회와 과학. 물론 수학도 일부분은 여러분이 선택을 했죠. 과목의 이름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영어도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커다란 변화를 갖고 오는 것은 이 과목의 선택이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목, 그러면서 다양한 과목을 또 만들어줬습니다. 이 다양한 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은 몇 개만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 몇 개 선택한 가운데서도 수능에서는 또 한두 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과거에 있었던 그 과목들, 사회 선생님이니까 사회, 일반 사회, 정치, 경제, 법과 사회, 또는 지리의 세계 지리, 한국 지리, 윤리의 윤리와 사상이라든가 생활윤리라든가
역사에 있어서 세계사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느냐? 실제 생활에 있어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했던 과목이야. 그런데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한두 개만 사실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나머지를 버리게 되는 거죠. 실제 융합과 통합이란 표현을 써서 지금과 같은 우리의 통합사회 같은 과목을 공부하고 있지만 그거는 여러 개를 뜯어서 부분에 집어넣은 그런 진짜 마구 섞일 수 없는 것을 그냥 섞어 놓은 겁니다. 따로따로 다 우리가 조금씩은 배워 나가야만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육은 사실 그렇지 못해요. 모든 것을 다 조금씩이라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려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만 갖고 그냥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해야겠죠.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만큼 더 부담, 실제로 사회가 여러분한테 보이지 않는 숙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선생님은 이 교육과정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어쩌면 매우 불행한 그런 친구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나는 조금 해봅니다. 하여간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 선택하지 못했던 과목, 재미만 갖고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 없어서 선택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선택을 못했던 과목들은 여러분이 공부해야 돼.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 생각을 안 하는데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모자른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진짜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또 변종 코로나가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이 촬영하고 있는 오늘은 사망자가 40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1000명 이상씩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변종은 또 어떤 우리한테 아픔을 줄지 모릅니다. 건강 여러분들 잘 챙기시고요. 일단 여러분들 매우 어려운 시기 2020년을 잘 지내온 매우 멋진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자랑스럽죠. 여러분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자, 2학년 때는 여러분들 좀 더 신체적으로도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지적으로도 더 성장한 여러분이 되기를 선생님은 기원합니다. 자, 이것으로 1학년 통합사회 지리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2학년 생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